안녕하세요. 네, 문화가 있는 날 다가사우 문화꽃장의 마실라운 도서관에 오늘은 최기우 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사람 체규로서 궁금하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어릴 적 어떤 아이셨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그 시절 속에 작가가 내가 글을 써야겠다 하고 결심하게 된 계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뭐 어렸을 때는 뭐 다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활기차게 노는 것보다는 사실 책 읽기를 더 좋아했었고, 그런데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기보단 책 읽는 척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저희 나이 또래는 아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어머니가 전집을 많이 사주셨어요. 매 달마다 얼마씩 그 출판사에 내면서 뭐 100권짜리, 200권짜리 뭐 이런 걸 사주시니까 그 책을 다 읽어야 되잖아요. 아니 보통 그건 장식용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걸 읽는 모습을 어머니가 또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펼쳐놓고 있는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뭐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도 했겠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 그건 이제 어머니의 덕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작가가 된 건 아니고요. 내내 꿈들은 다 틀렸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꿈은 의사였는데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절대 그렇진 않고요. 그때 많은 부모들의 꿈은 아들이 의사나 판사가 되길 원했으니까. 그리고 그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제 나름대로 반항이 좀 시작됐고, 그때 꿈은 뮤지컬 배우였습니다. 와우. 예, 그리고 실제 뮤지컬을 올리기도 했었고, 실제? 예,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는 별다른 꿈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 대학교를 다니면서 국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예의상 100일장도 참가를 했었고 또 문학상 공모를 하면 거기도 참가를 했을 뿐이고 아마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아마 졸업을 하고 나면 어느 시민단체에서 간사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우연치 않은 기회로 그냥 작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되어버렸던 건가요? 네. 2008년부터 지역에 재발견하셔서 전주에 예. 대한 것들을 글을 쓰셨죠. 이제 지자체에서 나오는 홍보 잡지들인데 2008년도에 이제 전북의 재발견이라고 해서 2008년도부터 6년 동안 총 12권의 책이 나왔어요. 그 중에 10권을 제가 이제 집필을 했고 한 권은 이제 부저자로 참가를 했고 총 11권을 썼죠. 하시면서도 이제 많이 또 더 알아보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정말 그렇게 알아보고 하셨는데 지금도 전주가 좋고 또 그 전주에 그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뭐 혹시 이런 것도 하고 싶은 이야기들 혹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예, 뭐 지역의 이야기거리들인데 그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늘상 새롭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날짜로 전주정신 토론회가 있었는데 전주정신 토론회를 통해서 뭐 예전에 잠깐 알았던 게 전주 향교 무슨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건들도 어제 처음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전쟁과 관련돼서 또 각각의 유림들이 서로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이제 싸우는 나가는 것. 이게 전주였구나.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이미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1930년대 카프라고 하는 그 좌익운동을 했던 문학단체들 그것도 본산이 전주거든요. 2차 국민은.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도 2차 국민은 또 전주였었고 사실 굉장히 다양한 혁명의 조짐들이 보였던 곳이 전주였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누냐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했었던 전북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은 맛, 뭐 소리, 또 흥, 또 문학, 영화, 기타 등등의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썼던 것들인데 뭐 그것만 가지고도
책 페이지들이 300쪽이 넘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잘라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지자체 홍보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조금 슬프고 애잔하고 조금 찜찜하고 하는 것들을 싹 뺐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것도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 비껴보거나 뒤집어 보다 보면 또 나름대로의 우리 지역에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고 다르게 발전할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좀 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 지역, 이 동네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제 전주 8경 중에 하나인 다가사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사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관역을 쏘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사자와 후자가 관역을 맞추다 뭐 이러고 그리고 아마 30척이든가 뭐 이렇게 거리가 네네. 있는 뭐 그런 것일 텐데 사후라고 하는 단어 자체만 보면 죽고 난 후를 생각하죠. 네, 맞아요. 사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어쩌면 지금은 많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혹은 죽음말이 될 수도 있는 그 단어에 집중하기보단 다가사후를 새로운 말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혹시 선생님이 그 예, 어떤- 그건 뭐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 동네에 오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천변을 건너서 다가공원 천양정에서 활 쏘는 소리를 들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와. 그래서 전주 사람이면 천양정에서 활시 당기는 어르신의 모습 그리고 활시가 날아가는 모습 그리고 딱딱 하면서 맞아서 떨어지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다가사후를 체험하는 곳이겠죠.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가라고 하는 건 이 동네는 사실 전주의 한 목판이에요. 가장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고 콘텐츠가 굉장히 많죠. 우선 첫 번째는 전주천이 흐릅니다. 한병로 이게 좁은 목 한병로에서 쭉 시작된 그 물이 그 뒤에 이제 어흥골, 진북동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딱 한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매곡교나 서천교나 완산교나 뭐 이런 다리들의 이름들이 쭉 거치면서 오죠. 그런데 이 다가교라고 하는 게 실제 거리상 중간일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마음적으로 주는 딱 중간이고요. 그런데 이야기의 끝입니다. 여기서부터 또 다른 어흥골까지는 딱 단절된 느낌이고 새로운 문화, 지금까지 어떤 문화가 딱 있었고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는 곳이 다가동이 아닐까. 이팝나무도 그렇지만 우선은 아카시아 향기예요. 왜 그러냐면 1960년대, 70년대 신흥학교와 기전학교를 다녔던 분들의 글을 보면 그분들의 시나 수필들을 보면 이 다가교를 건너가면서 늘상 아카시아 향기를 맡았다 라고 하는 글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을 테고 서문이라고 하는 전주 서문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늘상 봤던 콩쥐팥쥐라고 하는 그 동화의 시작도 서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요? 1919년 이서두서라고 하는 그게 가장 첫 번째 발견된 그 콩쥐팥쥐 책인데 그 책의 처음 시작은 옛날에가 아니고 전주 서문 밖 30리. 그래서 서문에서 30리쯤 떨어진 바로 그곳이 완주군 이서면 앵국마을, 그 김제와 접경지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한 이야기에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 콩쥐팥쥐는 온 국민이 아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신데렐라 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의 본 시작점을 정확히 전주 서문 밖 30리 그래서 콩쥐팥쥐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다가공원 정상을 올라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주 올라가 보셨어요? 저희 사실은 여기 꼭두에 와서 네. 함께 올라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전주시에서는 다른 지자체하고 틀리게 조금 더 기특한 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과거의 민간 기록물들의 흔적들을 모으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가족 사진 또 친구들하고 사진을 어디서 찍었을까 이런 걸 보면
가장 많은 사진은 한병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차가 다니지 않지만 한병로 옆에 보면 이렇게 동굴이 있잖아요, 작게. 네. 예, 그 있어요. 굴은 지금은 그곳에서 영화 촬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공의 적 2 찍을 때 그 중학생들이 막그 싸움을 하는 장면을 시작하는데 그게 촬영된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떤 촬영이 많았냐면 소풍을 많이 갔고 또 가족 단위 사진을 많이 찍었고 그래서 한병로를 배경으로 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많은 곳은 덕진공원, 특히 덕진 연못을 배경으로 해서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또 많이 찍은 곳은 다가공원 정상입니다. 그래서 다가공원에서 전주 시내를 뒤로 하고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은 이제 그런 게 가장 많아서 그 랜드마크라고 하는 곳이 바로 다가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그 아마 꼭대에서도 관심 있게 봤던 게 그곳에 있는 가람 이병기 선생의 시비일 텐데요. 그 시비에서 한 가지 더 아셨으면 좋을 만한 게 있어요. 그 시비가 건립된 건 1969년도입니다. 가람 선생은 1968년도에 돌아가셨고 전주하고의 인연은 1951년 한국전쟁 때 전북대학교, 그때 이제 전시연합대학이었는데 전북대학교에 근무를 하시면서 전주에 6년 동안 머무르셨어요. 그래서 한옥마을에 있는 양사제라고 하는 지금 이제 숙박시설인데 그 양사제의 실제 의미는 향교의 부속 건물입니다. 향교에서 공부를 끝마치고 난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우거하시면서 많은 글을 쓰셨죠. 그래서 전주 사람들 기억에 조금 더 친밀하게 남아있는데 그곳 다가공원 정상에는 신사가 있었다고 해요. 1914년도부터 건립이 됐고 1930 몇 년도에부터 전주 사람들에게도 신사를 개방하겠다. 너희들도 와서 인사를 해도 된다. 뭐 이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 성역화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다가교에 보면 무언가가 하나 남아있죠. 그래서 전체 성역화를 하다가 해방되기 전에 그게 이제 무산이 돼서 다행히 모든 것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신사를 전주 사람들이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그 흔적을 그대로 남겨뒀답니다. 그래서 1968년도에 이제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주를 상징하는 곳 중에 하나가 다가공원인데 이 신사를 없애고 무엇을 세웠으면 좋을까? 전주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 가장 많은 답변이 나온 게 가람 이병기 선생의 시비를 그곳에 건립하자. 그래서 다가공원 정상에 시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쓴 시름이라고 하는 시가 거기에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가람 선생 자체의 삶도 그렇지만 그 다가공원 정상에 있는 가람 이병기 선생의 시비는 사실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고 전주 사람들의 자존감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거죠. 일부러라도 한번 가서 만져볼 필요가 있고 감사의 마음을 보일 필요도 있고 그래요. 이 다가동 일대를 상당히 성스러운 땅이고 귀한 땅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라지고 있는 이 다가사우라고 하는 말을 다시 또 꺼내주셔서 굉장히 반갑고 고맙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사실은 들으면서 두 번째 질문은 최명희 문학관 관장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준비해봤었는데요. 들으면서 조금 궁금한 게 바뀌었어요. 사실은 최명희 홈플 속 명문장에 이렇게 갔었는데 혹시 홈플 속에 다가동 모습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많이 혹시, 들어가 있죠. 예, 그 중에서 생각나시는 홈플 속의 다가동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주 한복판을 흐르는 강은 두 가지입니다. 전주천, 삼천. 예, 그래서 만나서 가죠. 이 강은 흘러 어디로 갈까요? 예, 맞습니다. 만경강이죠.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만경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죠. 이 강은 흘러 어디로 가나?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정답이라고 딱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서해 바다 뭐 이러거든요. 근데 머릿속에서 서해 바다라는 말은 지우셔야 돼요. 서해 아니면 서쪽 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서해 바다 그러면 서 바다 이렇게 됩니다. 역전. 그런데 혼불 속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혼불이라고 하는 그 작품 속의 남자 주인공이 강모인데 강모가 전북 도청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쪽으로 이사를 갔지만 예전에는 가까운 이 전북 도청에 있었고 맞아. 이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음. 그리고 바람을 폈어요. 오육기라고 하는 일본 여성과 그 기생하고 바람을 폈는데 그 기생과 이 전주천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은 흘러 어디로 가나요? 오육기가 딱 물어볼 때 강모가 얘기를 하죠. 금강으로 간다. 근데 틀렸죠. 만경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혼불이라고 하는 작품이 쓰였을 80년대,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만경강이나 동진강이나 전북 내에서만 흐르는 강은 거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천 자체가 이렇게 뿌리가 있죠. 이 전주천이 양쪽으로 흘러내리는데 한쪽은 만경강으로 가지만 또 한쪽은 또 금강으로 가요. 그래서 아마 착각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서 그 뒤에 출판할 때는 만경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 강의 흔적들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텐데 어떻게 찾냐면 여기 다가공원, 다가천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동네에서 살았던 분들의 작품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세재 시인이라고 하는 분은 이 신흥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신흥학교를 다녔던 분들의 작품을 보면 예전에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의 모습, 그때의 흔적들이 조금씩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공원이라고 하는 다가공원 또 다가교 이런 것들이 실제 들어가기도 하고 저명의 용풀도 그렇고 그리고 김용택 시인의 시를 보면 이쪽은 아니고 어은골 쪽이 실제 지명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김광원 시인의 시를 보면 매곡교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분들이 이렇게 전주천과 얽혀 있는 또는 다가공원과 얽혀 있는 문학 작품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이 지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특히 혼불 속에는 이 다가교 또 다가천 이쪽 부분뿐만 아니고 시작되는 그 슬치 부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문학 작품보다도 전주천에 대해서 또 전주 역사에 대해서 많이 담겨 있는 책이 소설 혼불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보는 4년째 보는 단어가 꽃심이라고 하는 단어일 텐데요. 한국의 꽃심 전주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이 꽃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혼불 8권과 10권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로 상징되는 전라도, 전라도는 꽃심을 지닌 땅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어떤 수식어들이 붙어 있고 왜 그런 말이 붙어 있는지는 혼불 8권과 10권을 직접 찾아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과 이제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허구나 그 이야기를 지어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실과 허구에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둬야 된다고 얘기를 그건 드려야 하나? 간단해요. 저는 딱 원칙이 내 상상이 기본 도리를 넘어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상을 많이 해서 쓰긴 합니다만 그 전에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 글을 쓰는 시간은 좀 짧게 며칠 사이에 막 이렇게 쓰는 편이고 그 전에 몇 배에 걸쳐서 공부를 하죠. 간단하게 서동요라고 하는 그 작품을 쓸 때도 그 관련된 논문 50편 이상을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단어와 관련된 그 파생어들을 놓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가라고 하는 게 누군가와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지지 않도록 특히 이제 사학자들과 이야기를 할 때 네 상상의 범위가 너무 선을 넘어서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제가 주저없이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들을 얘기하는 정도긴 합니다. 그냥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고 내 상상이 너무 넘치지 않기를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하는 뭐 그런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물론 이건 너무 넘치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늘상 이 작품은 언젠가 교과서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밑줄을 쳐가면서 볼 텐데 뭐 하나의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작품을 쓰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많이 쓰죠. 조심조심 하면서. 그동안 역사 콘텐츠를 담은 작가님 작품 중에 가장 마음에 가는 작품과 그 이유에 대해서. 가장 마음에 가는 작품은요, 늘상 가장 최근작이에요. 네. 그 작품 굉장히 많이 쓰셨죠? 한 몇 편 정도? 이제 뭐 창작판 소리나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100편이 넘은 지가 좀 됐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다양하게 또 쓰셨죠. 예, 처음엔 연극만 쓰다가 창극을 많이, 2000년대 중반에는 창극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남원실국악단 그래서 창극이나 국악 뮤지컬을 많이 썼고, 그 뒤에 창작판 소리는 계속 재미있어서 많이 쓰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마당극 쪽을 많이 쓰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정통 연극으로 다시 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쓴 작품이 이게 이제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초에 그 세종시에서 올라가는 조선의 여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건 그 역시 전주가 배경이고요. 위안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일상 속에서 그냥 위안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딸을 팔고 아내를 팔고 처제를 팔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부끄럽게 여기지 않던 그 시대의 일상을 다룬 작품인데, 너무 일제강점기 194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게 가장 지금은 좋은 작품이죠. 마음에 딱 닿는. 맨 처음에 2001년도에 그 기사대기. 그 작품 어떻게 앞에 전제 조건이 소리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판소리극이었나 봐요. 판소리극인데, 그럼 설마 예, 근데 저는 소리극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을 가장 유쾌하게 할 수 있는 소리가 무엇일까? 또 화끈하게 사이다. 예, 그 소리가 무엇일까 할 때 귀싸대기 치는 소리가 아닐까. 그리고 세상 많이 하는 말 중에 저놈의 자식 귀싸대기를 한 대 쳐야 되는데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치지는 못하고 말로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등장인물들은 그걸 실현시켜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의 무언가가 아니고, 길 가다가 침 뱉는 거, 또는 뭐 어른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길 가다 침 뱉는 거라면 참 못된 행동인데 그냥 에이 이렇게만 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몰래 가서 귀싸대기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단을 하는 게 귀싸대기를 쳐라라고 하는 거고, 그게 2015년도에는 이제 버전 2 해가지고 수상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이제 직업군을 싹 바꾸고 상황 설정들을 좀 많이 바꿔가지고 했었고, 그게 영화가 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은 됐는데 그 뒤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랬군요. 그 작품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어요. 굉장히 재밌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학생들 워크숍 공연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오면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근데 딱 2가지 조건을 걸어요. 첫 번째는 진짜 뺨을 때려야 한다. 예, 그 맛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대본을 바꿔라. 어떻게 바꾸냐면 귀싸대기를 때려야 되는 대상들을 제가 2001년도에 썼을 때는 2001년도의 사람들인데, 네가 공연하려고 하는 2017년도면 2017년도에 기회의 귀싸대기를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로 바꿔서 공연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마지막 질문하면 안 될 것 네네. 같아요. 안 보내주고 싶어서 계속 말씀을. 네, 네,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막 자꾸 가고 아, 있어서. 그래요? 아, 네. 마지막 질문. 네. 사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리고 사실은 오늘은 청강의 대표로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아이 엄마로 내가 아이랑 볼만한 역사 컨텐츠가 담긴 2학년 우리 그런 작품을 추천해주고 싶다면요. 개별 작품을 추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무대극 같은 경우는 언제 할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사실 역사를 알 수 있는 건 주변에 늘상 널려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도로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를 보시고 그 다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물론 따박골처럼 지금 따박골 하면 어딘지 아세요? 중화산동, 완산동 그쪽에 있는 곳이 이제 따박골이라고 하는 곳인데 뭐 제 작품에 꼭 들어가는 게 따박골래 그 이제 지명을 따서. 근데 이제 그건 농기구의 하나, 농기구처럼 생겼다 그 지형이 뭐 이제 이런 겁니다만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죠. 하지만 추천대교, 이거 팔북동 넘어가는 추천대교라고 하죠. 그 추천교가 있고 그 근처에 있는 이름들, 또 호자로 시작되는 그 또 있는데 호성동. 호성동에서 호성은 어디서 나왔을까? 또 홍지팥쥐 이름이 들어가는 것들도 많아요. 이제 도서관도 홍지팥쥐 도서관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찾아가서 홍지팥쥐 이야기도 해보고 그럼 좋겠죠. 그래서 작품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어떤 것이든지 조남과 뭐 그렇지 않은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공부를 하고 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 공부의 시작은 이 길거리, 거리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전주천도 그렇고, 전주천도 우리가 늘상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고, 자, 천이라고 하면 전주천 아까 만경강까지 흐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천도 삼내 쪽을 흐르면 삼내천이에요. 다가동 여기 흐르면 다가천이에요. 같은 물줄기인데 어느 지역을 흐르느냐에 따라서 지역 사람들이 다 이름을 다르게 붙였습니다. 같은 물줄기인데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을 좀 찾아내는 재미를 느끼면 우리 지역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조금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혹시 저희는 이제 꼭두고 어린이 대상이었던 공연관 이제 그 책들을 그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동화책은 쓰고 싶은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관심이라든지 관심은 생각은 지대하죠. 관심. 쓰실 생각 굉장히 많은 시인과 작가들이 동시를 쓰거나 동화를 쓰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잘 팔리기 때문이에요. 곧바로 돈이 되고 또 도서관에서 무조건 사는 책들이 어린이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안 씁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제가 할 수 없는 범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작품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동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작품들은 가족극이라고 해서 부모와 함께 볼 수 있는 연극. 그래서 어느 지점들은 부모가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범위이고 그리고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굳이 다른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은 밀쳐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 네, 오늘 정말 궁금한 것들 저희 시각에서 많이 여쭤봤고요. 정말 우리 그 지역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도 지금 이 다가동의 어떤 다가사우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말 더 많이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새로 알았고 더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그 많은 걸 또 알아가는 이제 그런 시간도 됐고요. 너무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전주를 더 사랑하게 되는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화가 있는 날 다가사 문화꽃장 네, 마실라운 도서관의 최기욱 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